자, 마사코의 질문, 우리 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는 일치일고 일본이 나쁜 거 같아, 안 나쁜 거 같아? 우리나라 시점으로 보면은 꽤 나쁜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게 뭔가 피해를 주고 자기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그거 폭탄을 맞아서 자기네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난 나쁜 거 같아. 아, 잘못이 이렇게 못해 너무 더 심한 거 같아. 예를 들면, 근데 안 그래도 아직도 안, 후회, 아직도 안, 아직도 안, 그거 후회한, 아니, 안, 그 미안해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슬퍼. 좀, 좀 반성이 좋겠어요. 뭐, 너희가 말 한국인이 만약에 우리 너 대통령이야. 일본이랑 역사의 가능을 알고 또 있었는데 일본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 앞에서요. 그 어떨 것 같아 너가? 그러면은 조금 뭔가 엄청나게 답답하겠지? 맞지?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 이게 뭔가 자기네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견을 제기를 안 하니까. 맞아.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러면은 뭔가 딱히 그런 거 관련 뉴스 잘 안 봐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나라면 왠지 다 왠지 반박할 것 같아. 진짜가 아니라 반박해가지고 진실 밝혀낼 것 같아. 너는 이치일 그 어떤 옷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음, 뭔가 이게 그 맨 마지막에 마사코의 질문이란 챕터에서 응. 그 일본인 앤데 뭔가 한국 시점에서 되게 잘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되게 기억이 남아. 나도 너처럼 마사코의 지금 맨 마지막 글이 나와. 왜냐면 일본이 그 제목을 아는 글씨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일본이 꼭 과세방을 생각나는 것 같아. 또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마사코의 질문 그 이야기하고 또 앞에 또 대금이가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최한이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코의 질문이 뭐였어? 근데 일본이 왜 그 폭탄 맞았어요? 아, 자, 그거에 야, 대해서 뭘 한 할머니, 짓이야. 뭘 안 하면 안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의 반응은 어땠어, 최한이? 뭔가 이게 에, 할머니의 반응은 딴 건 다 대답을 잘해주다가 음, 이제 뭔가 일본이 처음에 잘못을 해서 전쟁이 시작한 거다 보니까 음, 그 얘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해줬어요. 음. 자, 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할머니는 혹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 일제 내가? 강점기 때 일본이 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상징해. 또는 일본에도 이른바 일본의 우파라고 그러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민족, 일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논리들 중에 하나가 일본이 뭐다? 피해자, 피해자들. 피해자다. 피해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피해자 이른바 코스프레 한다라고 그러는데 피해자인 척한다. 너희들 어떻게 피해자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마사코는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그 유키짱이라는 어, 애한테 음, 걔가 자꾸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때렸다고. 음, 근데 만약에 걔가 자기 물건을 안, 안 가져갔으면 이제 자기도 안 때렸을 건데. 음.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국이 그랬을 거지 않냐라고 질문을. 그렇지. 그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의 경험, 그 애가 먼저 자기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이를 때렸다. 즉 그 아이가 내 물건에 손을 안 댔으면 내가 그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식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마사코의 논리는 정당해? 대금이. 그런 거 같죠. 아? 부담 것 같아요. 맞다고? 네.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음, 뭔가 그런 거 때리는 거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저거 이게, 만약에 그 유키짱이 아예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자기가 안 했을 거다. 이 논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너가 먼저 나한테 뭐 도발을 했으니 내가 응징하는 건 정당하다라는 식의 논리거든. 너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어, 행위를 가하는 거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과연 그 부분이 맞냐라는 얘기지, 쌤이. 대금이 물건에 누가 손대면 대금이 바로 걔를 때려? 아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 애를 때리면 정당해? 바로 때리면 안 되지. 한 번 정도, 한두 번은 사과줘야지, 없다. 한두 번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하님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이게 응, 가끔씩 뭔가 제 경험이기도 한데, 응, 한 번씩은 참아줘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를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그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하다고 그런 거야? 정당하다고 그러는 거지. 왜? 일본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자기의 그렇지. 진정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비난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과하다? 어 음, 너무 과하다. 또 최한 뭔가 이게 쟤네가 한 잘못에 비해 음, 너무 크다? 비슷한 얘기인가? 자, 근데 원래 전쟁은 누가 하는 거야? 나라들끼리예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뭐야 무언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은 사실은 군대들끼리 하는 거야. 꼭 선전포고 해야 돼요. 물론 선전포고하고 전쟁은 군대들끼리 하는데 그래서 어, 군인들끼리 서로 이제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뜨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면. 시민들이 많이 다쳤어요, 너무. 그렇지. 그 원자폭탄 투하는 군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걸 날린 거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측에서는 그런데 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일본이 뭐야?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뭐하나?
맞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를 미국이 아닌 우리 한국의 입장, 당신 조선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대금이. 완전 반대. 왜? 자신이 피해자라면 왜 진짜 피해자 우리라고 이야기하겠죠. 최한이. 피해 음, 일본의 피해자라면 우리 뭐가 되는 거죠? 일본이 우리 굉장히 피해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 학살을 했으면 음, 세계의 피해가 훨씬 많은 피해를 냈는데 음. 사람보다. 최한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피해자예요. 저도 대금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 쪽인데, 음, 그래서 화가 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음.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일까? 자유다. 응? 지금 뭐라고? 무슨 시대예요? 현대 그때 현대가 됐던 그 당시가 되었던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가 되었던 현재가 되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대금인. 그 당시에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 행복했으니 자유가 됐으니까. 지금은. 현대도 그냥 무슨 잘못된 일 두 가지나 했으니까 벌 받는 거죠. 이런 느낌? 최한이는. 음, 그러면 저도 이게 과거에는 이게 뭔가 이제 드디어 자유다 하고 딱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와, 자유다 좋다 이 정도였을 것 같고 음, 현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조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약간 좀 과했다, 심하다 그런 의견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 상황이 어땠나, 역사 상황, 배경이 어땠나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 어, 근데 몇 당시 년도부터 봐요? 뭐라고? 몇 년도부터 봐요? 뭐가 몇 년도부터 봐? 세계대전이 맨 처음부터 봐는 거예요? 제2차 세대는, 맨,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봐야 되겠지. 맨 자, 처음부터?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편을 먹었어. 1차 세계대전 맞아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더 오, 커지면서 일본이 사실은 이제 그 아시아에서 패권을 누리려고 했어. 근데 일본이 커지는 거를 미국이나 다른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하지? 그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는 일본이 좀 뭐 커지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본이 너무 커지면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건 석유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한한 거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본을 속여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를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일본이 자기가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누구를 극복해야 자기들이 계속 더 커질 수 있었던 거야? 석유는? 응? 석유 부족? 미국. 미국이요? 그걸 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일본이 이 아시아를 자기들이 속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스페인 전쟁을 일으킨 그렇지 거예요. 기습적으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일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어. 왜? 갑자기 공격했잖아요. 일본이. 어, 미국은 그동안 전쟁을 어디서 주로 했던 거야? 제1차 아, 세대에 참전했는데 그 그렇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 지식 뭐라고요? 제1차 세대는 당시에 전쟁터는 주로 어디였냐고. 유럽이에요. 그렇죠. 유럽에서 주로 전쟁을 했고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을 한 게 아니라고. 미군들이 유럽에 가서 전쟁을 한 거지. 그래서 자기 나라 영토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바로 일본이 하와이 고려도 안 하던 걸 어, 하네. 자기 나라 영토를 공격하는 거였고 그것에 무척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또 큰 피해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일본과의 그런 전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게 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왜 두 개의 전쟁이야, 차? 음, 하나는 어디서? 유럽에서 해- 누구랑 전쟁하는 거야? 응?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을 처음에 일으킨 건 누구야? 잘 몰라요. 제가 제가 말할게요. 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하라고. 질문이 뭐였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냐고. 독일, 어, 이탈리아. 독일의 이탈리아,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의 히틀러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네. 독일의 히틀러. 그래서 독일에서 이른바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편을 먹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편을 먹어서 서로 이제 전쟁하는 그런 전쟁 전선이 하나가 있어. 그다음에 이쪽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랑 미국과 미국이 태평양 일본이 그렇지 전쟁이라고 태평양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 그런 전선이 있었다는 얘기야. 전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빨리 더 빨리 끝나? 제2차 세계대전이요. 어? 제2차 세계대전이요. 두 개 중에 뭐가 빨리 끝나요? 뭐가 먼저 끝나냐고. 두 개의 전쟁 중에 두 개의 전선. 유럽이요. 유럽에서 독일이 패망을 해. 독일이 네. 항복을 해. 예. 1941년.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남았어. 근데 일본이 끝까지 뭐 하지 않는 거야? 항복하지 끝내기가 않고,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어쨌든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일본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요 원자폭탄을 그전까지는 원자폭탄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을 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에 투하를 함으로써 일본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내에서도 그 와중에도 일본 안에서 서로 싸워.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도 일본 군부는 끝까지 뭐 하지 말자? 항복하지 항복하지 말자. 말고 싸우자라는 쪽이 있었어.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러다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도쿄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도쿄에다가 뭐 할 거다? 원자폭탄 터뜨릴 거다. 라고 하니까, 이러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는, 그러한 경로를 밟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니까 일본이 갖고 있던 식민지에서 다 손을 떼게 네.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또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 실제로 인류 역사상 사용된 게 요때뿐이야. 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러다 보니까 원폭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 5년 이내에 27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라고 돼 있어서 무려 2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거뒀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만행들, 이런 것에 대한 죗값을 받은 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이 사죄, 사죄를 해야 될 일이지,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손윤자 선생님, 이 동화 작가의 그런 시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일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을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그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들이 꽤 이렇게 자세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원자폭탄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택하는 일은 거의 없어. 왜? 미사일로 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공격해 버릴 수 있으니까.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이렇게 와버리면 그 원자폭탄 그 비행기를 이렇게 미사일 쏴갖고 격추시켜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비행기는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로 개발되는 방식은 뭐야? 미사일이요. 미사일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요즘에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도 그거를 어디다 갖다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핵폭탄을 미사일 기술이 있어야 거기다 장착해가지고 쏴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최한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대금이가 다 해버렸어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꽃잎으로 쓴 글자라는 작품. 아까 그 마사코의 질문 같은 경우는 원자폭탄과 관련되어서 일본은 과연 피해자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그 응징을 당한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면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 최한 음, 뭔가, 대금이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차별. 응? 우리나라 언어 못 쓰게 한 거예요. 우리말 사용, 우리 말과 글의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조선어 말살 정책, 한글 말살 정책을 일본이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일본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걸까? 대금이, 왜냐면은 최한, 이게 글이 없으면은 음, 문화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요. 대금이, 민족의 언어는 막 있을 정도로 꽤 중요하거든요, 언어는.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음, 근데 일본은 언어 다시 바꾼 다음에 한국 정책 잃어버리고 다시 속보지 그 생각을 했겠죠. 음, 그래가지고 언어 못 쓰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과 글을 그 나라의 영혼이다, 혼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요 조선어 말살 정책 관련되어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 뭐 그게 같은 얘기긴 한데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 일본이 조선을 진짜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조선을 그냥 부하로 부려먹기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그 조선에서 뭔가를 뺏어오고 조선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조선을 아예 뭘로 만들어 버린다고? 일본으로요. 일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굳이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부려먹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부려먹는다 하더라도 이 조선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면
부려먹기가 좀 뭐해? 불편해요. 어? 불편해요. 부려먹기가 좀 힘들겠지. 말이 안 통하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을 못 쓰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양면을 갖고 있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됐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 혹시 뉴스에서 봤어? 아니요? 음. 우리나라에 집에 이제 맞벌이 부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서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또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를 키워줘야 되는데 집안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첫 번째. 또 그런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동남아시아 그 외국인 그들이 낮은 임금 월급을 조금 인건비가 싼데. 인건비가 싸니까 조그만 월급을 줘도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자? 조금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금 뭐 시범 비슷하게 해서 필리핀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을 했어.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 정도 임금을 주고 집안일을 이제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냥 뭐야? 와서 그 가사 도우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굳이 야, 너네 필리핀 말 쓰지 마. 이런 걸 할까? 한국어만 써. 이런 걸 할까? 아니요? 그런 걸 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집안일 시키기가 좀 편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게 얘들 임금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응,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임금 일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고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가사 도우미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막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한국인과 경쟁하게 되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인과 경쟁하기가 힘들어. 왜? 적잖아요. 어? 적어요. 적어? 네. 뭐가 적어? 수가예요. 물론 숫자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다른 회사나 이런 거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없을 거잖아. 근데 말이 되면 한국인과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일본이 조선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일본이 우리를 잘 부려먹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너희를 뭘로 대우해 주겠다? 일본인으로. 일본인으로 대우해 주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우익의 주장은 조선어를 말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너네를 우리 일본이 1등 국민이고 조선은 2등 국민인데 너희들이 1등 국민이 될 뭘 주는 거다? 기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런 견해에 대해서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억지인 것 어? 같아요. 억지다? 제 현실적인 차별하고 일본에서 조선인 차별받고 응, 그리고 일본인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본처럼 노력을 아무리 일본에서 차별만 받으니까. 응. 시안이 어떻게 생각해? 저도 조금 응, 좀 억지인 것 같은 게 왜냐면 응, 이게 이 책에서 보면 조선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응. 진짜 일본인으로 받아들일 거였으면은 그런 말로 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지. 그 이야기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야. 뭐?
남작의 아들. 왜 남자기 아들이 그런 상황이 제일 잘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 남작의 아들이 음, 부모님이 공을 세워야지 남작이 됐어요. 한국 조선인인데. 근데, 네, 현실은 일본한테서 차를 받지, 결국 현실은. 음, 시안, 이게 뭔가 그, 그 아들이, 그 음, 남작의 아들이 그 진석이라는 애한테 음, 조선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일본인들이 음, 다 이게 조선인들을 다 차별한다는 거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요. 음, 남작이 아직 아니, 일본인은 아니지만 이게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애잖아요. 그렇지. 자, 남작의 아들에서 이 남작은 우리가 이제 뭐 백작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귀족의 계급이야, 귀족의 계급. 귀족들도 이렇게 등급이 있어. 그 뭐 백작이다, 후작이다, 남작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귀족의 높은 어떤 그런 등급이 오른 거지. 그래서 보면 우리 당시 조선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말했던 친일파들, 자, 친일파. 누굴 보고 친일파라고 그래? 일본한테 투항한 사람들. 그럼 친일파들 나름대로 자기가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 조선을 사랑해서 친일파가 됐다. 대금이 말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죠. 최한이는,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음, 이게 뭔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뭔가 이제 일본이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쟤네들 밑에 들어가는 게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다. 음, 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일본이 대제국이니까 쟤네 밑에 들어가면 앞으로 딴 위협에도 안전할 수 있다. 그렇지. 대금이 최한이 말 들었어? 네, 어떻게 생각해? 그런 논리에 대해서. 그건 진짜 좋지 않더 별로예요. 왜? 왜냐면 그 아무리 그러다 쳐도 나라 백성이었으면 나라도 없는 거 백성이 나라한테 한 데나 투항한다 치면 그 나라는 그 나라 필요 없는 거예요. 어, 충성을 다한다면 나한테 목숨을 바친 진정한 충성이지. 나는 자, 가지고 나한테 다시 하는 거 진정한 충성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친일파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 당시 조선은 뭐하다? 너무 약하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나라, 서구 열강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서구 열강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와 뭐한 비슷한 그리고 강력한 어디에게 일본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과 하나 되는 것이 더 뭐하다? 유리하다. 좋은 선택이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친일파들의 인식은 조선은 너무 약해. 조선은 어차피 끝장이야. 이대로 가면 망해. 그러니 서구 열강들한테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과 손을 잡는 게 낫다.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가냐.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일본과 한 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일본이 되는 거다. 이게 당시 누구의 생각이었다는 거야? 친일파들의 생각이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받아준 일본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바삐 진짜 일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게 당시 친일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작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뭐, 차별한다. 일본인으로 뭐 할 생각이 없다? 받아들일 대접할 생각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남작의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남작의 아들이고 자신도 일본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 일본인 아이들이 자기를 뭐 하는 걸 보고 비웃는 걸 보고 비난하는 걸 보고 또 일본의 어떤 그 여자분에 의해서 자기가 무참하게 깨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뭐라는 것을 자신이 일본이 될 수 없고 조선인이라는 어떤 사실들을 각성 깨닫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 안에도 일본 사람들 안에도 생각이 나뉘어. 조선인을 아예 일본인으로 하나가 되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조선인은 그냥 우리가 뭐 할 거다?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려먹기 위한 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뉘는데, 하나는 잘 부려먹으려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위해주는 척 해야 된다. 또 한쪽은 아니다. 뭘 위해주냐. 그냥 막 부려먹으면 된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 안에서도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달랐고 일본 안에서도 그런 시각이 서로 뭐하고 다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책에서 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해? 이 꼬니프로 쓴 글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한 게 뭐야? 그, 이게 뭔가 응, 그 위반이라고 적힌 거를 응, 이렇게 그렇지. 줘가지고 나무패를 나눠주지. 나무패를 주어서 그거를 한 이 일본인 선생님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 그런 나무패 뭐 게임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밌는 놀이 한다고 했는데 이 놀이를 통해서 그 얻으려고 노리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 일본 선생님이. 첫 번째는 뭐? 한국어 못 쓰게 해야지. 아이들이 그 위반 그거에서 저기 하면 조선어 쓰면 그게 걸리니까 조선어를 안 쓰려고 할 거 아니냐.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효과가 있어. 첫 번째로. 서로 싸우게 해야지. 그렇지. 대금이. 두 번째, 서로 싸우게 하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흡수할 자리가 있잖아요. 응, 자신이 처벌 안 받으려고 일부러 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여기도, 그걸 가지고 단합심이 떨어지게 만드는 건가? 아, 내 제한, 내부를 분열시켜가지고 이게 더 뭔가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부려먹기 쉽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뭔가 아, 아, 이런 거는 싫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렇지. 조선인들의 분열을 깨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거 최한이가 위반을 했어.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최한이가 뭐해? 혼나니까 최한이가 안 혼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금이로 그 뭐야 대금이가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또 대금이가 또 걸렸으면 대금이 또 자기가 혼나니까 그럼 또 최한이 자기를 걸리게 한 최한이가 원망스럽고 그럼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결국은 조선인들이 분열을 해야 그들이 독립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혹시 그 파파라치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그 무슨 쓰레기 파파라치 요즘에 무슨 뭐 주정차 위반 파파라치 해가지고
그 주정차 위반, 주차나 정차 위반한 경우에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그 사람이 그 벌금을 물게 돼 있어. 또는 쓰레기 투기 같은 거 함부로 하면 그거를 신고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돼 있거든. 아니면 최한이 대금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 어렸을 때는 반장이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떠드는 애 이름 적으라고 그랬어. 출판에. 그래서 그 반을 뭐하게 조용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다임쌤이 그렇게 아이들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뭐 조사하는 거야. 이 반에 무슨 문제 있는 애를 써내라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제도의 그러한 방법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신고하게 좋은 하는 거. 말, 좋은 점은 제가 말할게요. 대금이. 효과가 확실해요. 어? 효과가 확실해요. 어떤 효과가 확실해? 어떤 금지가 되고 한 이면 애들 절대 안 지키니까 훨씬 더 확실한 효과를 보이니까 좋고. 그렇지. 주정차 위반을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주정차 위반 못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누가 자기가 어디서 자기를 찍어갖고 신고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책적 목표 달성이 효과적인 게 분명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자, 반면 부정적인 점은 저요. 대금 일단 오늘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부정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한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거짓말 얘기 있잖아요. 약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거기 하는 건가. 억지로 이렇게 거짓으로 막 그 신고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분열을 서로 안 하려고 싸워가지고 조금씩 많이 떨어져요. 단한 1일이라. 음. 자, 그렇게 서로 신고하게 하게 되면 결국 서로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채한이 네가 다 신고했지? 그럼 나도 너 뭐 할 거야? 신고할 신고할 거야. 거야. 그럼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붕괴되는 그런 또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신고 정신을 투철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도덕을 준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효과가 좋은 그걸 실시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 나빠지는 서로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폐해가 있는데 어쨌든 요 다임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노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구 아저씨 이야기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 방구 아저씨를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방광이식이요? 방구 아저씨 이야기 방관? 두 번째 이야기 방구 아저씨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문제냐? 일본 형사의 횡포? 그렇지. 대금이가 잘 얘기했네. 일본인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나, 조선인을 못 살게 굴었나 라는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한이 왜 이게 일본인들의 횡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마지막에서 응, 그, 그 일본 사람이 어, 와가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불고 다니다가 어, 이제 그거에 저항하니까 이제 막 때리고 어, 그러다가 결국 방구 아저씨가 이제 변을 당하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행패를 많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응. 자, 이 방구 아저씨가 그 그 가구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 목수. 근데 그
방과후 씨의 그 어쨌든 사연이 있는 자개장 인가를 일본인들이 뺏으려고 그랬고 그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이상한 그뭐 살림법을 위반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강제로 뺏으려고 한 거라던가 아니면 무력으로 결국은 방과후 씨를 그 때려서 죽게 만든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 일본 경찰들이라던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의 것들을 얼마나 뺏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바로 요 방과후씨라는 작품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방과후씨라는 작품 읽으면서 대금이 마음이 어땠어? 나 일본 너무 나빠요. 일본이 너무 나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분 나빠요. 슬퍼요. 최한이는? 뭔가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행패를 부리니까 뭔가 확실히 조금 어이없고 음, 나쁜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꽃을 먹는 아이들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좀 다르지. 이 앞에 두 이야기는 다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꽃을 먹는 아이들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일본?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봤을 때. 또 여기 꽃을 먹는 아이들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사건이 나와. 실제 있었던 역사 사건. 뭐 꽃을 쓴 글자요? 아니 꽃을 먹는 아이들. 꽃을 먹는 아이. 이야기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이 나와. 아까 그 마사코에 있는 이야기도 결국은 온폭 투하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요 이야기 꽃을 먹는 아이들에서는 어떤 사건? 그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폭동을 일으켰다는 건 루머를 퍼뜨리는데 무슨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방, 지진이요. 그렇지, 지진. 일본의 관동 지방의 관동 대지진이라는 실제 그 엄청난 그 큰 지진. 일본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게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일본인 사람들이 죽고 일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에 뭐 끌려가 있던 뭐 했던 여러 가지로 가 있던 조선인들도 상당히 많이 죽은 그런 사건들인데 이 관동 대지진 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관동 대지진 사건은 사실은 자연재해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그 뭐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 거야?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그 관동 대지진의 그 책임을 그 당시 제1조선인 일본에 있던 조선인 조센징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또는 조선인들이 뭐 일본의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으로써 그 일본 사람들이 지진하고 자기들 막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어떤 그 분노 이런 거를 누구에게 갖다 퍼붓는 거야? 조선, 어, 음, 조선인들에게 갖다 퍼부어서 당시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일본 정부는 그냥 뭐야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자기가 그 지진이 벌어졌을 때 일본 정부가 나와서 그것들을 잘 그 뭐 처리해야 되는데 잘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그 분노를 일본 정부에게 풀지 않고 조선인에게 풀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야비한 그런 정책을 이렇게 추진했던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꽃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풀고 있어? 주인공이 겐지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겐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 아이야? 혀가 짧아요. 어? 혀가 짧아요. 그렇지, 혀가 짧아. 그래서 그 겐지가 어떻게 됐어, 나중에? 죽었어요. 겐지도 왜 죽은 거야, 그러면? 왜냐면 이게 혀가 짧아서 일본어를 제대로 발음을 못 해가지고 어, 조선인이라고 끌려가다가 이제 어, 그렇지. 겐지조차도 일본인인데 조선인으로 뭐한 거야? 오해받아서 결국은 겐지 역시 일본인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에서는 다른 작품과 달리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만행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만행의 결과 누구도 피해를 본다는 거야. 일본인이요. 일본인, 힘없는 일본인, 장애를 가진 일본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 그 아주 광풍에 휘말려 가지고 피해를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자, 잠들어라 새야.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소재로 하고 있어? 잠들어라 새야. 이건 강제 노동? 응? 강제, 강제노동? 네. 음, 이거는 강제노동, 위안부. 어, 위안부. 위안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정신대 할머니, 정신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남자들이 주로 이제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대, 20, 30대 그런 젊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서로 사랑하고 뭐 결혼해서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근데 남자들끼리만 오랜 동안 이렇게 있잖아, 군대.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할 길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 그 군대에서 그런 남성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뭐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인 여자나 꼭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여자만 데려간 게 아니야.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동남아 여자들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유럽 여자들까지 끌고 와서 이른바 그 남성들의 어떤 그런 성적 욕망을 군인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에 악용을 한 거죠. 악용. 그 성폭력을 자행한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일제 침략기 때에 일본군에 끌려가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그러한 그 여인의 여성들의 그 이야기들을 요 책 잠들어라 새야라는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입장인지 혹시 알아?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부정하는 입장이지. 어? 부정하는 입장이지. 그럼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데 그럼 일본은 뭐라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 거짓말? 일본은 그 여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판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기가 돈 벌려고 가서 그 실제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 처음에 이 여자들이 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야? 음,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똑수가 달라갖고 몇 쪽이라고 알려주기 힘드네. 배에서 내려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시모노세키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일은 뭐야? 선생님 책으로는 90쪽인데 너희들 책으로는 몇 쪽인지 알 수가 없네. 처음에 한 일. 배를 탔어요. 아?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내려서 배를 타고 내려갖고 시모노세키. 비행기 부품을 만들었어요. 아? 그렇지. 비행기 비행기 부품. 부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뭐라고 했냐면 공장 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게 해줄 거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공장 가서 일해서 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 조금 줘. 돈은 내가 주지 않나 보는데 좀 뭐라고? 돈은 거의 안 주고 일은 엄청 많이 못해. 그래서 돈 안 주고 그냥 거기 공장에서 일 시켰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아니 인식을 안 했어요 공장. 어? 네? 그래서 이 얘기가 공장에서 일 시킨 얘기로 끝이 났냐고.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그렇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아까 일본 정부가 이 여자들은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뭘 한 거다라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여서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그런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야? 못했던 거야? 못했다는. 못했던 거야. 왜? 그렇게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것들이 너무나 뭐한이라고 생각한 거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걸 차마 자기 이름으로 밝힐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분위기 역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집안 망신시키는 걸 다 부끄러운 역사다 하고 쉬쉬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 피해를 당했던 그 분들이 어디에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어쨌든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이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배상해라, 사과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현재 그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갈등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좀 나뉘어 있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보상금을 좀 줘가지고 그 문제를 뭐 해결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아니다. 일본이 철저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한 돈 갖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이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우리가 한일 외교협정을 맺었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 그 돈을 좀 준 게 있는데 그때 그걸로 모든 게 다 뭐하다 끝난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또 일본이 펼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뭐야 잠들어라 새라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새이는 바람은 누구의 이야기야? 뭐라고요? 입새이는 바람은 누구 이야기야? 생기는 바람. 입새이는 바람은 실제 한 인물의 그 전기문 비슷하게 운동주예요. 시인 윤동주 들어봐서 최한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혹시 서시라는 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없기를 뭐 여기 지금 이 그 뭐야 잎새 있는 바람 이야기 제일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시 아니면 그 2장 아이와 12라고 되어 있는 잎새 있는 바람 안에서도 1챕터 있고 2챕터 있는데 보여? 혹시 2장?
아이와 10장이에요. 12. 아이와 10이라고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10장이에요. 어? 10장이요. 2장.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서 또 챕터가 1챕터, 2챕터가 있잖아. 그중에서 2챕터. 아이와 10이라는 작은 제목이 있는데. 저는 114쪽에 있어요. 아, 찾았어? 거기 보면 거기 시 한번 읽어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앉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지. 그게 바로 누구야? 요 그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그 서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거 기나루라는 작품은 그 일본이 패망했을 당시에 그 일본인 도망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선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냐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또 이제 그긴 하루라는 작품이고 흙으로 빚은 고향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의 입장에서 그 고향이 무엇인가 그 조선 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또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이 동화는 일제시대 당시에 조선에서 겪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참상 어려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본에서 사는 제일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야? 광복절이요. 광복절.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그러한 날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마사코의 질문 책을 함께 봤고 오래간만에 채연이가 와서 대금아 기뻤어? 네. 왜 대답이 싫지 않아? 대금이 혼자 할 때가 더 좋았어?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막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해서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에 관한 책이야? 로봇이요. 로봇과 관련되어서 현재 급속히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정에 로봇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추세인데 그 책에 관해서 함께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요 네.